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고양시 택시조합 지부장님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 개인택시조합의 덕양구 지부장 양효기입니다. 네, 지부장님 택시 요금이 7월 1일자로 오른다고요? 네, 7월 1일부로 새벽 4시부로다가 네. 택시가 요금이 인상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 몇 년 만에 택시 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2019년 5월 4일 이후니까 4년 2개월 되겠죠. 그럼 경기도 전체가 다 오르는 겁니까? 네, 경기도 전체 택시 요금이 인상됩니다. 네, 그러면 7월 1일 0010으로 전부 다 인상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00시가 아니고 새벽 4시부로 인상됩니다. 그건 왜 또 새벽 4시부로 인상이 돼요? 전에는 0010으로 됐는데 네. 이번에는 04시부터 인상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상되는 택시요금 인상 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은 이제 그 택시 기사들의 그 근거리 깊이와 또 야간 운행 깊이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상된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고, 기본 거리가 원래는 2km였었는데 1.6km로 400m가 줄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거리는 132m에서 1m 줄어갖고 131m로 됐고요. 그리고 시간거리 병사는 31초에서 30초로 1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근거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야간 할증이 이제 좀 인상이 된 폭이 크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근거리하고 그 야간의 운행을 갖다가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인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부장님, 그럼 야간의 그 요금 할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심야 시간 할증 요금은 전에는 그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가 인상이 됐었는데요. 이번 인상폭을 보면은 1시간을 앞당겨서 11시부터 04시까지 30%로 10%, 그러니까 50% 이상이 거기서 그렇게 따진다면 50% 이상이 인상이 됐다고 봐야죠. 네네. 심야 할증 요금은. 네네. 만약에 심야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10시 55분에 딱 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어차피 11시가 되면은 자동으로 할증 요금으로 넘어갑니다. 전환이 돼요. 네네. 네. 그럼 경기도 택시도 그럼 거리와 요금 병산제로 가는 건가요? 거리 요금 병산제는 옛날부터 시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거는. 예. 시행이 됐던 거고요. 그 지금 시간거리 병산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뭐 1초 땡겨진 거고 뭐 그러니까 그거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 기본 거리하고 그 심야 할증만 이번에 좀 많이 인상폭이 컸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심야에 타면은 택시 요금이 좀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네요, 그죠? 심야 할증이 30%에다가 또 거기다 시계를 넘어가게 되면 시계 요금이라고 또 있어요. 그게 20%가 할증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이 좀 커지죠, 아무래도. 네네. 참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 시계 요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계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돼요? 지금은 모든 게 다 GPS로다가 다 이게 이제 설정이 돼가지고요. 경계선 넘으면서 자동으로 시계가 넘어가요. 할증이 붙어요. 네네. 여기서 고양시를 벗어나면서 이제 그 시계 할증이 자동으로 먹어지는 거죠. 네. 그럼 할증 요금이 얼마나 붙는 거예요? 20%가 붙어요. 20%. 시계 할증. 네. 이 시계에 대해서 저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구체적으로 저도 답변을 못 달았던 기억이 있는데, 만약 고양시에서 파주시만 넘어가도 20%가 할증이 그렇죠. 된다는 고양시 경계에서 20%가 이제 20%씩 튀는 거죠. 그건 주간, 야간, 심야 필요 없이 그냥 20%씩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 시계는 그 시간 관계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부장, 그리고 고양시 택시도 엠미터기를 사용해요? 예, 지난 3월 초에 저희가 다 엠미터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네. 요금 인상을 대비해서 다 3월 초에 교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엠미터기의 뭐 장점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엠미터기는 전자식, 옛날에는 그 전자식 미터였었는데, 전자식 미터는 이 바퀴가 구동을 해가지고 요금이 산정이 됐어요. 네네. 근데 요 엠미터기는 바퀴 구동으로 요금이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GPS로다가 거리 측정을 해서 GPS로다 요금이 전환이 됩니다. GPS로다가 해서. 그 완전히 GPS 하니까 좀 정확도는 더 좋아졌겠네요, 그죠? 정확하죠. GPS는 아무래도. 그럼 여기서 지부장님, 2023년도 6월 9일자 고양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 좀 알려주세요. 지금 뭐 작년 10월부터 22년 10월부터 지금 계속 뭐 1억 5천에 지금 부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변동 없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부장님, 고양시 개인택시가 몇 대나 돼요? 지금 고양시 개인택시는 2120대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 법인 택시들의 운행이 좀 저조해가지고 좀 택시 심야 시간대에 좀 택시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닌데. 그럼 법인은 몇 대나 되는데요? 법인이 총 717대인데요. 지금 뭐 가동률이 뭐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인 택시는. 개인 택시가 이번 요금 인상으로 좀 뭐 수입이 좀 많이 늘까요? 아무래도 이번 요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수입은 많이 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당분간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떤 그 승객이 좀 감소할 우려성은 있다고 봐야죠. 지부장님, 택시 요금이 오르면 그러면 몇 달 정도가 좀 수입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전에 인상될 때로 봐서는 보통 2달, 3달 정도면은 거의가 이제 원위치 됐는데, 택시가 워낙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좀 심하면은 아무래도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택시 요금 인상폭에 대해서 또 부담이 크면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인상이 됐지만은 그 뒤로다가 계속 손님이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오르게 되면은 당분간은 조금 아마 그 후유증이 있다고 봐요. 고양시 개인택시 조합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개인택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보통 한 달에 10대에서 12대, 13대 이렇게 요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보통 1년에 한 100대 이상이 됐었는데 120대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좀 줄어든 상태예요. 그 원인으로서는 아마 금리가 조금 많이 인상되고 경제적으로 침체가 돼서 조금 어려운 때 아닌가, 어려워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번호판 가격은 좀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글쎄요, 지금 번호판 가격은 아마 그 당분간은 그렇게 인상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택시 요금이 인상되고 나서 이제 택시에 대한 어떤 수입이 조금 좋아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구가 지금 고양시 인구가 한 100만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00만이 넘었죠. 지금. 그러면 개인 택시가 한 2,100대라 그러면 적정 대수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총량제라는 거래요. 택시 총량제. 그 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택시가 증차, 감차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내년에가 이제 총량제 조사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기간 안에 인구가 얼마만큼 이제 또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필요한지 그거는 이제 그때 용역 조사를 해봐야 이제 그 용역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뭐 그냥 적정 대수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창릉 신도시나 아니면 이쪽에 그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장항동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 택시를 양수하시려는 분들이 회사를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예, 요즘에는 거의가 뭐 정년퇴직하시고 아직 정년퇴직하셔도 뭐 60대니까 60대 초반이니까 그때 정년퇴직 거의 60이면 하잖아요. 그때 놀기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택시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뭐 1억 5천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그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고 이제 그 직장 생활 하시던 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갖고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그 택시 양수 교육이라 그런가요? 그 교육 자체가 좀 어려워서 개인 택시 양도 양수가 원활하지 않은 면은 있지 않아요?
그 교육이 어렵다기보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 모집 인원을 네네. 제한을 두기 때문에 네네. 그 교육 예약하기가 굉장히 네네, 어렵다고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갖고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 두 군데에서 교육 장소가 있는데 그게 한 번 주기에 30명씩인가 그렇게 배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거 갖고는 교육 시키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교육 예약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네. 그걸 못 받아갖고 뭐 구입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 택시가 지금 거주 제한 요건도 가지고 있잖아요, 고양시도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영업용 택시를 하든지 아니면 법인회사에서 운전직으로 다 6년 이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에 1년 거주를 하든지 네네.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이 네네. 고양시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네네네. 근데 거주 요건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별로 필요치는 않다고 봐요. 서울 같은 데도 그 거주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거주지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시에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네. 그게 언제쯤 될는지 몰라도 해주겠다고는 그러는데 먼저 시장님과의 면담 시간에도 저희가 한번 그걸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풀어지긴 풀어지겠죠. 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고양시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개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어요? 뭐 지금 현재 택시는 거의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뭐 말은 뭐 대중교통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뭐 대중교통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모든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대중교통입니다. 아직까지는 택시 요금이 저렴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수단에 맞게 뭐 정부 정책 지원이라든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면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버스에 비해서는 너무 버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굉장히 뭐 그 아주 조적지열이라고 해요. 완전히 진짜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개인 택시 특히 정류장 문제도 좀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그 저희도 택시 정류장을 많이 시에다 요청을 하고 하는데 시에서는 또 경찰서 쪽에 또 협조를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 안전상의 어떤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야만 이거 허가 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택시 정류장 설치하나 하는데도 엄청 아마 힘들고 어려워요. 저희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택시 요금을 바라보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번 인상이요? 네네. 이번 인상은 개인 택시들은 전부 다 바라고 있죠. 전부 다 택시 하시는 분들은 택시 요금 인상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어요. 지금 모든 물가가 지금 다 올랐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점심을 한 끼 먹으러 나가봐도 벌써 2번씩은 다 인상됐습니다. 보통 2,000원 이상 다 인상됐는데 지금 굉장히 뭐 다른 물가들이 다 인상되는 거에 비해서 택시 요금은 여태 오르지 않고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7월 1일부터다가 인상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좀 호응도는 좋습니다. 일단. 저도 이번 택시요금 인상으로 개인 택시 분들의 수입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 택시 요금 인상되면 아무래도 수입은 늘어난다고 봐야죠.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지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고양시 택시도 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다 인상이 되는가 봅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택시 요금 인상도 당연한데 조금 소비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호화제는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